다이어트를 할 때 좀 무너지는 패턴을 보면 의지로 참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거죠. 막 라면을 막 2개, 3개씩 끓여 먹고 막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우리 몸이 체지방을 좀 내려두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몸에 어떤 호르몬과 어떤 효소가 분비돼야 하는지.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도 운동이랑 식단 이 2가지 단어가 먼저 떠오를 텐데요. 이번에 다이어트를 꼭 열심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진짜 살 잘 빠지는 운동, 복싱을 해볼까? 홈트를 해볼까? 식단은 또 어떻게 해야 살이 잘 빠지나 되게 찾아 헤매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운동이랑 식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박한 살 잘 빠지는 운동이나 식단 그런 걸 내가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살을 못 빼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떡볶이랑 샐러드 있으면 떡볶이는 좀 살찌는 음식이고 샐러드는 살 빠지는 음식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도 자꾸 떡볶이가 먹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떡볶이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걸 몰라서 떡볶이가 먹고 싶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는 알아도 자꾸 내 마음은 떡볶이를 원하는 이 식욕 때문에 떡볶이가 먹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이 식욕을 컨트롤하는 게 먼저지 뭔가 되게 효과적인 식단을 찾는 것, 뭔가 효과적인 운동을 찾는 것 이거는 나중 일이란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의지만 있으면 식욕을 참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다이어트를 해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식욕을 의지로 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요인이 돼요. 왜냐하면 식욕은 의지로 참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숨을 참는 거는 10초 동안 숨 참아보라고 하면 참을 수 있죠. 좀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는 것도 한 3시간 정도 물 마시지 말고 참아보라고 하면 참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10분 동안 숨 참으라고 하면 참을 수 있어요? 되게 목마른데 3일 동안 갈증 참으라고 하면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잖아요. 이 식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에서, 우리 뇌에서 산소의 양이랑 수분의 양이랑 체지방의 양이랑 이런 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항상성이라는 메커니즘이거든요. 되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뇌에서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강력한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식욕 하나도 못 참냐, 먹는 거 하나도 못 참냐 이게 되게 틀린 얘기인 게 10분 동안 숨 못 참는 건 의지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3일 동안 갈증 못 참는 건 의지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식욕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몸에서 지방량이 줄어들 때 식욕이 높아지는 이 정도가 탈수가 될 때 갈증을 느끼는 정도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이 식욕을 의지로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과 식단에 포커싱을 맞출 게 아니라 내 식욕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운동과 식단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식욕의 실체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진짜 식욕, 가짜 식욕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딱 2가지로만 나누면 좀 부족하고 식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저는 식욕을 5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배가 공복 상태이고 되게 허기지다 라고 느끼는 식욕. 2번째는 배고픈 거랑 그냥 무관하게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식욕이에요. 대표적으로 밥을 다 먹고 나서 분명히 배는 부르긴 한데 디저트를 딱 먹고 싶은 그런 식욕이요. 그리고 3번째는 뭔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먹고 싶은 식욕이 있거든요. 오늘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되게 열받으면은 뭔가 매운 게 땡긴다든지 되게 짜증나는 일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또 오히려 반대로 되게 기분이 좋을 때도 뭔가 먹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땡기는 식욕. 4번째는 몸 컨디션과 관련된 식욕인데요. 특히 여자분들은 생리를 하면은 그렇게 먹을 게 땡기잖아요. 그리고 술 마신 다음 날도 뭔가 배고픈 건 아니고 속도 더부룩한데도 계속 음식이 땡기는 느낌 아시죠? 이런 거는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생기는 식욕이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체중 변화가 올 때 생기는 식욕인데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체중이 좀 빠지고 난 뒤에 진짜 식욕이 엄청 땡길 때가 있거든요. 이게 렙틴이라는 호르몬이랑 되게 관련이 깊은데 우리 몸에서 지방량이 줄어들면 뇌에서 식욕을 확 높이는 이런 기전이 있거든요. 이때 생기는 식욕이 진짜 강력해요. 이렇게 식욕을 5가지로 세분화를 하면 각각의 식욕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내가 되게 배가 고프고 뭔가 먹고 싶을 때 뭉뚱그려서 그냥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이렇게만 표현을 할 게 아니라 나 지금 왜 이게 먹고 싶지?
뭐 때문에 요인이 가장 크지? 이렇게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면 각각의 식욕에 맞는 솔루션도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식욕을 조절하고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일단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허기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돼요. 배가 너무 고프고 위장관이 텅 비어 있게 되면은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우리 뇌에서는 진짜 식량이 부족한가 보다. 열심히 음식을 찾는 거에 더 몰두하고 들어오는 식량들은 다 저장을 해야겠다. 이런 메커니즘을 또 발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면 절대 안 되고 적당히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포만감이 똑같은 시간 유지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먹는 음식의 영양소를 보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탄수화물이 배가 제일 빨리 꺼져요. 탄수화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배가 빨리 꺼지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 단백질과 지방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정한 시간 음식을 먹다 보면 이 음식을 먹으면 나는 좀 밤까지 편하더라. 이거는 좀 배가 빨리 꺼지더라. 이런 거를 비교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좀 맛있어 하면서도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을 찾기가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식사를 막 들쭉날쭉하게 하다 보면은 지금 먹었을 때는 이따가 자기 전까지 분명히 괜찮았을 거라고 나는 예상을 했는데 잠들기 한 2시간 전쯤에 너무 배가 고파질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너무 난감한 거죠. 자기 전에 먹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그렇다고 안 먹기에는 배고파서 잠도 안 오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좀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얼마나 포만감을 주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이 갈망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막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호르몬이 막 나와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게 행복하고 그 행복감을 또 느끼기 위해서 다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만들어내는 이 메커니즘은 사실 생명체에게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달고 이런 음식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더 강한 자극에 노출되고 강한 행복을 느낄수록 우리 뇌는 점점 더 센 자극을 원하게끔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한정 이 자극의 강도를 계속 높일 수는 없잖아요. 이 자극이라는 걸 적절한 강도로 조절을 하면은 적당한 자극으로도 욕구가 충족이 되는데, 너무 센 자극에 노출이 되면은 이것보다 자꾸만 더 강한 것만 원하게끔 우리 몸이 바뀌어 가거든요. 현대사회는 자극적인 음식들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자극이 너무 세지지 않게 적당히 조절하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이거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너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래부터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입맛이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조절을 하면 좀 담백하고 순한 음식에서도 내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정도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행복이란 걸 생각해보면 너무 강도가 센 쾌락을 딱 한 번 느끼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고 잔잔하게 계속 행복한 것도 되게 평화롭고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음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무 맛있어하는 진짜 강하고 막 자극적이고 막 달고 맵고 이런 음식을 진짜 딱 한 번 먹는 것보다 오히려 담백하고 순하고 적당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냥 늘상 일상생활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만족도도 높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자극적인 음식에 엄청 중독되어 있었던 사람이라서 먹자마자 도파민 터질 것 같은 음식만 좋아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 이제 살이 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서 약간 이도저도 아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맛있기는 한데 나 이거 먹으면 살찔 건데, 먹으려면은 너무 가끔씩만 먹을 수 있고 다른 음식들은 다 맛도 없고 이러니까 오히려 되게 불행해지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건데 난 이걸 자주 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 저는 좀 심심하고 담백하고 좀 자연의 맛에 가까운 음식들을 진짜 되게 맛있게 잘 먹거든요. 이런 음식은 먹을 때도 진짜 내 입에도 맛있고 죄책감이 들거나 하지도 않고 실제로 살도 찌지 않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오히려 저는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너무 자극적인 가공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끊으면 내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을 훨씬 더 맛있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이 땡기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좀 무너지는 패턴을 보면 식단이랑 운동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참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탕 터지면 모든 걸 한 번에 놓아버리는, 막 라면을 막 2개, 3개씩 끓여 먹고 막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나중에는 후회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뭘 먹는 거는 또 이게 되게 습관이 되기가 쉬워요. 뭔가를 먹으면 즉각적으로는 기분이 확 좋아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기분이 너무 불쾌했는데 음식을 먹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이거 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엄청 좋은 방법이네? 이렇게 학습을 자꾸 해버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무조건 그런 행동을 좀 습관적으로 자꾸만 하고 싶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딱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이 습관을 좀 끊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뭔가를 먹고 싶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먹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는 없는지 일단 한번 다른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몸에는 미각 말고도 다양한 감각이 있잖아요. 이 감각적으로 다른 걸 좀 집어 넣어주면 스트레스가 또 좀 풀릴 수가 있거든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보는 건데, 뭐 시각적으로 되게 귀여운 동물 영상을 보거나 좀 웃긴 영상을 보거나, 청각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음악을 들어본다거나, 후각적인 자극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좋아하는 향을 맡아보거나, 뭐 향초를 피워서 향을 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좀 촉각적으로 마사지를 받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풀려요. 이런 방법들을 일단 먼저 해보고, 그런 뒤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음식을 먹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스트레스 받으니까 무조건 이거 먹어,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습관이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성분들은 생리할 때 진짜 음식이 너무 땡기고 몸도 붓고 살이 무조건 찌잖아요. 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생리할 때마다 특히 다이어트의 위기가 오는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살을 뺄 수가 없겠죠. 생리할 때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자꾸만 단 게 땡기는데,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단 게 아니라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복합 탄수화물을 진짜 더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좀 포만감이 오래 갈 수 있는 식이섬유나 단백질, 지방도 풍부하게 챙겨 먹고, 그 뒤에 단 걸 먹어야 돼요. 아예 안 먹으라고 하면 어차피 지킬 수가 없는데, 건강한 다른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을 한 뒤에 단 걸 먹으면 단 거 먹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술 마시는 건 다이어트에 진짜 안 좋은 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이어트를 방해하거든요. 술 마시는 동안에도 뭔가를 많이 먹게 되지만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또 당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을 엄청 땡기게 만들거든요. 이러면 이때 공급된 탄수화물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다 살로 간단 말이에요. 술을 마시면 탄수화물이 엄청 땡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이어트 할 때는 술은 좀 최대한 줄여야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살이 빠지면 빠질수록 또 굉장히 식욕이 높아지는데요. 이게 진짜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설정한 체지방의 양이 있는데 이걸 억지로 뺏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식욕이 엄청나게 오르는 건데, 이 요요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왜 옛날 얘기 중에 그 태양이랑 구름이랑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 옷 입고 있는 거 벗기기 내기하는 얘기 아세요? 구름을 막 억지로 춥게 만들어가지고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겠어요? 나그네가 이거 막 더 움츠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태양은 덥게 만들어서 나그네 스스로 옷을 벗고 싶게 만들었잖아요. 살을 뺄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억지로 살을 막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던 체지방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 어느 정도의 체지방량을 가지고 있는 게 적절하다라는 건 뇌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뇌는 우리 몸에서 다양한 신호를 다 전달받아서 총체적으로 통합을 한 다음에 이런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건데, 음식의 양을 적게 먹고 운동을 억지로 많이 하고 이런 걸로는 뇌의 판단을 바꾸지를 못해요. 우리 뇌에서 바깥에 먹을 음식도 많고 에너지를 써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런 판단을 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려면 우리가 먹는 음식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몸에서 다른 호르몬이 나오고 다른 효소가 나오고 다른 신호가
발생해서 뇌로 전달되면 그때 뇌에서 체지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체지방을 좀 내려놓고 몸을 더 가볍게 하는 게 더 유리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뇌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체지방을 활활 태워서 쓰기 시작하고요. 살이 빠진다고 해서 식욕을 막 더 치솟게 하지도 않고 몸에 막 기운 없고 힘 빠지고 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식단과 운동으로 억지로 칼로리를 막 제한하고 소비를 해서 억지로 살을 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체지방을 좀 내려두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몸에 어떤 호르몬과 어떤 효소가 분비되어야 하는지, 내 몸에서 어떤 신호가 발생해야 되는지 요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음식 양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음식의 질에 신경을 써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거든요. 특히 탄수화물, 당류를 많이 먹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더 저장하려고 하고 우리 뇌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음식은 풍부하게 많이 먹되 탄수화물을 좀 제한을 해야 되고 특히 당류 섭취는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이어트를 할 때 식욕을 조절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